안녕하세요.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. 요즘 이슈가 되는 주제 하나 잡아봤어요. 끝나지 않는 코로나19. 이 코로나19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, 나아가서는 인류들이 삶의 패턴,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.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, 이것이 무엇일까?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대체적으로 장기화된 고립, 그리고 정체,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서로 이제 경제난에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? 자,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.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말이에요. 코비드19. 이걸로 인해 가지고 확진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3,900만 명. 사망자만 해도 100만이 넘었어요, 이제. 발생 국가는 218국가. 전 세계적으로 좀 난리가 난 겁니다.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혼란스러워하고 있죠, 이 세계는. 최근에 와서 가장 센세이션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, 그리고 이제 영부인, 멜라니아 영부인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죠. 그런데 놀랍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만에 병원을 박차고 나왔어요. 물론 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투여받고 증상이 호전됐길래 나올 수 있었겠죠.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이 관점이 강렬한 신호를 주고 있었거든요. 마스크 안 쓰고 선거 유세 다니고 그러면서 코로나19 별거 아니다. 그래도 걸렸어요. 그래놓고 3일 만에 뛰쳐나와가지고 별거 아니다라고 결국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. 이게 이제 뭐 세계의 사람들이 옳으니 그르니 해가지고 또 난리법석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19는 아니지만은 요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독감 백신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. 이게 뭐 상원에서 누출됐는데 인체에 해롭니 안 해롭니 해가지고 계속 시시비비 가리고 결국 이건 우타가 보니까 사망자가 또 속출하고 있고 또 사망자를 속출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을 사람이었지 어떻게 보면은 이 백신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죠. 지혜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. 뭔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문제가 있어요. 우리가 이것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코로나19는 올해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. 내년 초가 돼도 끝날까?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FDA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배포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난망이죠. 내년 초 아니면 내년 후반기 세계의 그 코로나 전염병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지혜입니다. 이 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건 그 사람들이 리그예요. 끝나지 않는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. 이것에 좀 더 관점을 둬야 되지 않는 거예요. 이 마조원상 법문이라는 게 있어요. 간화선이라고 이 선 문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마조선사라는 중국의 선사가 있는데 이 선사가 자기 제자들의 깨우침을 주려고 땅바닥에 이론상 둥근 원을 그려놓고요. 거기에 들어가도 방망이로 맞고 들어가지 않아도 맞는다. 어떻게 하면 맞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낸 겁니다. 사실 이거 답을 하려면 다 틀려요. 원 안에 들어가도 맞고 밖에 있어도 맞고 원을 뭉개도 맞고 뭐 난리가 납니다. 이것을 일상생활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조원상 법문을 꼭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왜? 여기서 답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지혜를 얻어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마조원상 법문을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을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볼까요? 이게 간화선에서 이 공안이라는 이 화두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. 말로 풀려면 안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죠? 현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, 이런 문제들을 이 마조원상 법문에 빗대가지고 한번 해석해 봐야 돼요. 그렇게 해석해 보면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. 코로나19의 예방책을 철저히 해도 걸리고 하지 않아도 걸린다. 그렇죠? 자, 그런데 어떻게 하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
이렇게 바꿔보게 되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.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정부 방침이라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요,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.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격리시켜라라는 거죠. 이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어요.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골된 생활을 시키면서, 그리고 이 사람이 코로나19를 앓고 나가지고 면역력을 얻어서 그래서 회복돼 나가는 것 확인하는 거, 이걸 대책으로 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걸리지 않은 사람과 걸린 사람과를 격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. 이 방법이 뭐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.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죠. 이런 방법을 잘 써가지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방역의 우수 국가가 된 겁니다.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, 이러한 어려운 혼란 상황은 치료제에서 길을 찾으면은 될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치료제라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걸 막을 수 있나요? 못 막아요. 치료제라는 것은요,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. 그렇죠? 예방약이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사실 여기 답이 없어요. 근데도 그걸 나올 때 학수고대 하고 있어요. 예. 예. 어쨌든 걸리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긴 합니다. 아직 나와 있지도 않으며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백신.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백신을 전 국민에 무료 접종을 했는데, 그런데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?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올 텐데 이 백신은 과연 안전할까요?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, 백신이 나오기를 마냥 기다리기에는요,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. 힘들어. 그래서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.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선진국, 그리고 힘센 나라들, 미국이라는 나라, 중국이라는 나라, 뭐 이런 나라에서 그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잘 보시면은 감명의사 삼을 수가 있어요. 자, 우리 보세요. 미국 트럼프. 이게 원상 법문에서 얘기하면 원상 밖에 있다가요, 두들겨 맞은 거예요. 미국이라는 나라가 맷집이 참 센 나라입니다. 그래서 참 잘 버티고 있고요.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혹시 또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용감하거든요. 이런 용기 있는 강한 대통령을 미국 사람이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, 하여튼 지켜볼 일입니다. 한국 국민, 한국은 좀 약한 나라이긴 해요. 우리나라 약하죠. 근데 그래도 좀 지혜롭게, 원상 안에 들어가가지고 두들겨 맞은 거예요. 그죠? 원상 안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았어요. 그래서 그 성적이 좀 비교적 좋은 편이야.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?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전에 메르스를 가지고 예행 연습을 해봤거든요.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, 일단은 원상 안에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정신 차리고 방역이 철저하면 비켜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. 중국의 시진핑 선택한 게 뭐냐 이거예요. 코로나19 자체를 정보를 갖다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죠. 묵살해버리고 어떤 상식을 뭉개는 작태를 좀 보였어요. 이게 뭐냐면 원상을 뭉개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. 중국이라는 나라가 역시 맷집이 강하니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아.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면요, 원천적인 문제가 있어요. 이 원상복문에 밑에서 얘기하면요, 방망이에 맞지 않으려는 집착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.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집착. 이게 무서운 거예요, 이게. 걸린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거 아닌데. 그런데 혹시 죽을까봐, 만에 죽을까봐 겁을 내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요.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고, 그리고 어떻게 되죠? 뭔가 여유 있게 다른 대책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야를 좀 좁혀놓는 거 아니냐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코로나19의 치사율 1.78%랍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19보다 어렵고 두렵고 힘들게 받아들이는 것, 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게 되면요, 그러면 이거 벗어나기 되게 어려워요. 경직돼요. 그리고 시야가 좁아져요. 시야가 좁아지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효과적인 다른 대안들을
찾아내가지고 이걸 현실 생활에서 문화화시켜주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, 이런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개인이 방역 지침을 실행을 하는데 열심히 잘 쓰자고요.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1차 방어를 하는 거죠. 거기 뚫고 들어오는 거 2차. 비강까지 들어왔거나 안구 쪽에 도착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뭘로 세차할래? 라는, 감염이 되긴 했지만은 확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잖아요. 이 상태에서는 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니라는 것에 대해서 한약적인 사고도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저는 이제 침향을 철저히 활용해보자. 침향의 성분과 금진 온천수,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. 이걸로 해서 소독 세척제를 만들어서 외출하고 나서 아니면은 뭐 밖에서 일 보고 들어와서 저녁에 점안을 한다든가 비강에 스프레이를 뿌려준다든가 세척을 해줘서 그때그때 개인 방역을 좀 더 촘촘하게 짜가는 기회, 이런 것들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이것을 구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겠죠. 물론 피톤치드를 활용한다든가 아까도 얘기했죠. 블루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. 이 원상복문을 풀어내는 방법은 그러는 겁니다.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다는 거예요. 위기가 온다는 거는 이건 원상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제 소수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상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,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면 안 걸리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. 코로나19든 뛰어넘기 어려운 각종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생활 문화에 도래했을 때 너무 두렵고 그런 것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을 많이 먹고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. 이것이 바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지혜롭게 건강을 지켜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긍정적으로 살아볼 필요성이 있어요. 어차피 언젠가는 백신이든 치료제가 나오고 그리고 환자들은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을 거고요. 확진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우리 인류는 그래야 이 문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언젠가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. 도달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이런 지혜를 짜내서 코로나19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오픈된 마인드로 대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